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그랜드 세이코, 모델은 봄, 춘분 SBGA413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마도 이 모델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춘분은 2022년 올해 새롭게 등장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사실 2019년 미국 한정판으로 이미 출시가 된 이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춘분이라는 모델의 출시가 조금 빨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계 시장에서 그랜드 세이코 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 생각하고요. 춘분이 가진 다이얼의 색상은 무엇 하나로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색깔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매우 다채롭습니다. 보수적인 시계 브랜드들은 시계의 소재와 다이얼의 컬러에 있어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어두었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다이얼 색상, 블랙, 블루, 화이트, 그린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이얼 내에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빨준 5초, 파, 남보, 무지개를 구성하는 7가지 색상 중에서 절반 이상을 기계식 시계의 다이얼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모스, 클럽, 오렌지, 파텍 필립, 티파니 민트, 독사, 옐로우, 크로노 도쿄의 핑크, 발틱의 살몬, 이와 같이 하이엔드를 포함하여 메이저 브랜드 혹은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도 채도가 높은 다채로운 색상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트렌드는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어떤 계기가 현재와 같은 다채로운 컬러 트렌드를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롤렉스의 신형 오이스터 퍼페추얼이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런 색상도 되네? 저런 색상도 되는 것을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고, 현재는 시계 브랜드뿐 아니라 애호가들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다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춘분의 출시년도 2019년은 2020년에 출시된 롤렉스의 오이스터 퍼페추얼보다 빨랐습니다. 2019년도보다는 지금 더 빛을 발하는 모델이라 생각해요. 제가 바라보는 그랜드 세이코라는 브랜드의 메리트는 애호가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 잘 들어준다 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따라 강점과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해요. 시계의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 또는 네모 안에 숫자와 바의 조합입니다. 이것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리 다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밸런스도 고려해야 하고, 애호가들이 좋아할 요소들도 넣어야 하고, 자신의 헤리티지로 한번 걸러야 하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다른 브랜드들의 디자인과도 겹치지 않아야 해요. 무브먼트의 사이즈와 케이스의 두께 역시 현실적인 제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계 디자인을 상상하시던지 아마 높은 확률로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일 겁니다. 때문에 시계 브랜드들은 결코 애호가들이 원하는 간절함을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아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도록 의도적인 결핍을 집어넣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그랜드 세이코는 애호가들의 요구를 지나칠 정도로 잘 들어줍니다. 많은 애호가들이 고쳐지길 바랬던 단점들을 개선해주고 꽁꽁 싸매고 지켜야 하는 헤리티지마저 아낌없이 풀어줍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계를 들고 있으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봄이 오는 장면을 잘라 다이얼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낯간지럽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폭의 유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하늘 같기도 하고, 봄비가 내리는 뭉게구름의 단편을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들이 학생 때 경험했던 얇고 투명한 수채화의 느낌이 아니라 붓의 질감과 터치의 순서가 그대로 느껴지는 유화에 가까운 다이얼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붓을 여러 방향으로 덧칠한 느낌이 들어요. 혹여나 다이얼 속에 중복된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어 살펴보았지만 중복은 없습니다. 다이얼을 하나하나 잘라 보여드릴게요. 이 불규칙한 터치의 조합은 다이얼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다채롭게 해석합니다. 이런 독특한 스타일의 다이얼만큼은 더 높은 리테일가를 가진 브랜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는 스프링 드라이브, 파워 리저브와 데이트가 있습니다만 모든 시선을 다이얼 속 벚꽃들이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인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랜드 세이코 관련 모델을 과거부터 쭉 지켜봐왔고, 미국 한정판 4계절 중에서 하이비트 무브먼트가 들어간 가을과 여름도 있지만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가 들어간 춘분, 그리고 대설이라는 별명이 붙은 겨울 버전은 제 취향을 확실하게 관통해요. 제가 대설 모델 또한 실물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봄과 겨울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까 고민을 해봤지만
두 개의 실물을 보지 않고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이얼의 색감만 다르다고 하기엔 두 모델이 주는 이미지는 봄과 겨울의 차이 이상으로 커요. 꼭 실물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랜드 세이코는 헤리티지가 빠방한 브랜드입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가진 역사가 유명한 스위스 메이드 브랜드에 비해 그리 깊다고 할 순 없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퍼스트 그랜드 세이코를 시작으로 44GS, 45GS, 56GS, 57GS, 61GS, 62GS, 95GS 이 많은 헤리티지 중에서 그랜드 세이코는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몇 년 전 출시한 55주년 히스토리컬 컬렉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44GS와 57GS 그리고 62GS가 포함되어 있어요. 44GS의 디자인은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그랜드 세이코 라인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으로 이미 44GS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있어요. 최근에 리뷰한 자작나무 역시 44GS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57GS와 62GS는 55주년 한정판 이후 꼭꼭 숨겨두었고 이것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빈티지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특히 62GS는 시장에 매물이 정말 드뭅니다. 그 당시 인기가 없어서 수량이 적은 건지 아직까지 인기가 많아서 수량이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트렌드 스포츠 스틸에 꼭 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62GS를 구하고자 노력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드디어 62GS가 봄을 달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계의 디자인은 62GS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1967년도에 만들어진 62GS가 당시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궁금해지네요. 물론 현재 스틸의 유행을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62GS는 현대 시계라 가정에도 이질감이 없어요. 시계를 보면 다른 일반적인 시계와는 다르게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젤이 없어요. 베젤의 역할을 사파이어 글래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다이얼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선이 시계의 전부입니다. 이 선에 가미된 곡선의 밸런스와 두께 그리고 기교만으로 디자인의 모든 것을 끝냈어요. 케이스의 옆라인, 케이스의 윗라인, 러그의 끝단 이것만 보면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티타늄 소재로 102g의 가벼운 무게, 스틸에 비해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40mm, 두께는 12.8mm. 베젤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글래스를 제외하면 10mm 정도, 러그는 21mm, 러그 투 러그는 47mm, 방수는 10바, 황금색 사자를 지나 은빛의 도쿄 스트라이프, 스프링 드라이브의 심장은 9R65로 72시간 3일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매일 1초의 오차, 매월 15초의 오차를 지닙니다. 브레이슬릿은 3연줄의 유무광이 섞인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워요. 62GS는 전형적인 스포츠 스틸의 디자인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클래식한 브레이슬릿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이면서 강인한 브레이슬릿을 체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그랜드 세이코의 모델들을 보면 퀄리티와 디자인을 함께 가져가면서 동시에 방향성까지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더 나은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되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